오늘 연좌제 편을 왜 했냐면 사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A랑 B가 결혼을 한 거예요. A가 욕을 먹고 있는데 B도 싸잡혀서 욕을 먹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요즘 연좌제 진짜 사라진 대한민국 맞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연좌제 아세요? 연좌제? 연좌제를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기 때문에 옛날에는 흔했던 단어지만 요즘은 들어본 적 없는 또 그런 단어입니다. 연좌제가 뭐냐? 예를 들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나의 할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그러면 대대손손 손자까지 쌍으로 조져지는 거예요. 그게 연좌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그냥 조짐을 당하는 그런 게 연좌제인 거죠. 삼족을 멸한다. 그런 것도 연좌제의 하나죠. 근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까지나 있었던 일이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연좌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도 있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없어도 연좌제가 해방 이후에 광복 이후에도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가작통제. 북한에도 있거든요 이거 지금. 북한에는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오가작통제가 뭐냐면요, 5개의 집을 묶는 거예요. 한 집이 잘못하면 싸잡아서 나머지 4집도 조지는 겁니다. 그게 오가작통제. 이게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현재까지도 5호 담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뭐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이 연좌제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양반 집안이었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가 잘못을 하면은 그 후손들은 앞으로 과거제도를 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부모나 할아버지 잘못 한 번만 만나면 대대손손 개털 되는 거야, 개털. 그런 거죠. 이게 사실 적절하지 않죠. 사실 연좌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징역을 살고 나와도 잘못 좀 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이제 못하게 낙인을 아예 찍어야 된다. 물론 케바케겠지만 그런 게 현재에도 있잖아요. 이게 조금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사실은 멀쩡한 사람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게다가 이런 세상에서 누군가가 무언가 젊은 나이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아예 그냥 낙인 찍어가지고 평생 개털되게 만들라고 난리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짓거리 하면서 아주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 당연히 저런 취급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잘못 안 한 사람들만 억울하다면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 지금 과거에 잘못을 했어. 이 사람이 근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지 말라고 해봅시다. 와, 진짜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거죠. 저 사람 사회 안 나오면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상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럼 이거 뭐 하려고 나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도 개인적으로 싫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싫고, 뭐랄까, 정말 치명적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넓게 하고 좀 더 크게 보고 시야를 트여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과거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만약에 방치하고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척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범죄와 관련해서 사회적 분리감과 소외감이 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련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도 예전에 봤던 논문들 여러 개를 보면은 저는 사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분리감, 소외감, 이런 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분리감을 느끼고, 분리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회에 흡수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이 사회의 일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나는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물과 기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이제 분리감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느끼면 느낄수록 더더욱 범죄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상식적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왜 일부러 더 만드냐는 거죠. 오히려 사회에서 나오게 좀 도와주고 그런 일을 앞으로 얘가 안 하게끔 더욱 좀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부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짓거리기만 합니다. 지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과거에 실수를 했다가 사회에 나와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사회
사회생활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교류를 해본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과거에 잘못을 한 다음에 과거 정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곧잘 보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사회의 일원이 되면은 그 사회가 아직 망가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좀 그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주변의 조언을 들으면서 주변의 사회의 다른 동료들과 다양한 대화와 상식선의 어떤 그 소통을 하면서 그 상식에 이 사람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오늘 연좌제 편인데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는 조선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됩니다. 근데요,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했어요. 그냥 이 비공식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인간 뭔가 문제 있어, 그러면 그냥 지 동네 사람들끼리 법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아무리 법으로 없어졌어도 관념적으로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좀 쉽게 없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건 좀 기가 찼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이 갑오개혁 때 없앴던 거를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요시찰 제도예요. 드라마 각시탈이나 야인시대에 보면은 그 요시찰 인물 막 이들이 나오잖아요. 그 미화경부가 이제 막 김도환한테 긴떡강 너는 요시찰 인물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 이 요시찰 인물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주변 일가 친척까지 싹 다 감시당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요시찰 인물과 관련된 일제강점기에 법이 있었어요. 이런 게 예컨대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에 안중근 의사 아들이 의문사를 당합니다. 첫째 아들이 의문사를 당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안중생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좀 한국사를 이상하게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가였는데 아들이란 인간이 친일파였다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어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한테 가서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에 그냥 아들들을 계속 1년 360을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냥 취업을 할 만하면 방해하고 건수만 잡히면 계속 조사하고 계속 괴롭히고 주변 친구들까지 조사하고 가족들 일가 친척 다 조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그냥 사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저 일본의 어떤 총리를 저격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둘째 아들은 오히려 친일파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 되게 참 뭐랄까 가볍게 정말 깃털보다 가볍게 정말 가볍게 이제 그렇게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이 둘째 아들 안준생이란 사람이 욕을 안 먹으려면 일본이 1년 365일 이 사람의 주변 인물들과 일가 친척들을 계속 괴롭혀도 가만히 참고 견뎌야 됩니다. 본인들은 정작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친일파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간다요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뭐 친일파를 권하고 싶고 뭐 좋다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의 현실 같은 거를 우리가 배경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함부로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까? 비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앞뒤 양옆 맥락 다 썰어버리고 그냥 몰라 그냥 친일파 그냥 그 지랄로 그 나불대고 살 바에 정말 깃털보다 헬륨보다 가벼운 그 주댕이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좀 조용히 사는 것도 국가를 위해 좋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근데 또 여기서 또 좀 저기한 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 안준생이라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한테 사과를 한 거는 일부러 각시탈처럼 위장을 한 것이다. 지금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은 친일파 위장 독립운동 지금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간다요가 우리나라는 자기들의 그 과거 역사를 너무 좀 드라마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 학자들도 그래. 학자들은 좀 안 그래야 되는 건데 학자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역사를 드라마로 해석하려고 그래. 드라마 너무 극단적.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야. 중간이 완전히 쟤는 그냥 변절을 한 아들인데 친일파였다느니 아니면은 무슨 각시탈 마냥 위장을 한 독립운동가였다는 너무 무슨 드라마가 나와요. 너무 친일파란 단어도 참 애매하지만 살기 힘들어서 이토 히로부미한테 사과한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일반적인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현실을 택한 거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데 꼭 극단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이거 너무 과합니다. 이거 안준생이라는 인물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게 이것도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자, 연좌제를 당했던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개박해와 상황들이 있었겠죠. 정말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고, 그죠? 자, 근데 광복이 됩니다. 광복이 됐는데요, 엄청난 연좌제가 시작됩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 이제 점점 시작되죠, 그죠? 아직 광복 직후에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존재가 없을 때입니다. 북한 쪽에서 이제 공산당 아니면은 김일성이 이런 애들이 이제 설치고 있고, 남한에서도 이제 공산당하고 공산당이 싫다라는 사람들끼리 또 이제 대치가 있고,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사상 검증이 어마무시할 때입니다. 연좌제라는 법적 제도에 이름이 없을 뿐이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종북좌파래.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잡아다가 죽였어요.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는. 정권에 반대하면 또 종북좌파다. 그리고 일가 친척까지 괴롭히고, 일가 친척까지 이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이웃들까지도, 일반적인 친구들까지도. 법 이름이 연좌제로 뭐 일반 법에 딱 박혀있지 않을 뿐이지 연좌제가 그냥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안기부나 중앙정보부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이제 경찰들도 와가지고 당신 빨갱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게 너무 흔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5, 60년대. 그러니까 그런 소리만 잠깐만 나와도 펄펄 뛰는 거야. 아유, 그럴 리가 있느냐고. 왜냐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웃들이 저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웃들이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갈까봐 괜히 멀리하고, 뭐 이런 세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참 답도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어마무시한 세상이었습니다, 정말로. 예를 들어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일을 했어. 내 친남동생이 독재를 물러가라면서 정권 반대 운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친형, 친누나, 친동생 아니면 주변에 실제 친한 친구들까지도 전부 다 그냥 가족이고 지내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다 연을 끊는 거예요. 왜? 연 안 끊으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변 가족들까지 다 박살나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한 세상이었죠, 옛날에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족 간의 관계 박살난 집안들 꽤 많았을 겁니다. 간다요, 어릴 때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미 한 30년 전에 연락 안 하고 산다. 겁이 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이제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왔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있다 보면은, 아, 그래도 몰라, 혹시 이거 괜히 지금 내가 또 다시 그 동생한테 연락했다가 다시 잡아갈지도 몰라라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풍비박살난 집안들이 꽤 있었다. 이걸 우린 좀 이해하고 지금 광화문에 나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세대를 겪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교육을 어마무시하게 강력하게 받으신 분들이고요. 그분들이 잘하는 일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살았던 시절이 워낙에 엄혹한 시절이었다. 그걸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그걸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1961년 반공법, 1975년 사회안전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법이 뭐냐 그러면, 반공을 위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뭐 정부가 노력하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 반공을 위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한 법이긴 하나,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래버리는 거야. 이 법이 있다라는 게 실제로 사회 안전과 반공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은 왜 정권 유지를 위한 법인가가 헷갈릴 정도의 법이었던 거죠, 사실은.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이제 상식적으로 영화도 여러 영화가 있었고 역사 교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그랬다 보니까 간다이거 좀 생략을 많이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분명하게 실제로 북한을 추종하면서 국가의 내란을 선동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빨리 좀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런 법들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만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게 정말 큰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요, 코걸이 귀걸이 법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법의 유권 해석 자체가 워낙에 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이 족치려고 만든 법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법이다. 참 안타까운 게 전두환 박정희 시절에 내 부모가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 반대를 했어. 그러면 그 자식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했고, 예를 들어 내 부모가 반정부 인사였어. 독재 타도를 외치던 사람이었어. 근데 종북좌파로 이제 몰린 거야. 근데 자식이 취업했어. 그러면 그 취업한 사람의 직장 상사를 안기부나 중정에서 불러서 계속 물어보고, 저 사람 계속 감시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별일 없냐고 계속 물어보고, 이러면 그 직장에서 저 사람을 안 내보낼 수가 없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그렇지 않겠어요? 간다요 컴퍼니에 부하 직원이 들어왔어. 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간컴에. 근데 일을 너무 잘해. 너무 일을 잘하고 간다요 마음에 너무 들어.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밤 12시에 꼭, 시부레 그냥. 그것도 꼭 새벽에
새벽에 전화를 해요. 뭐야 새벽 1시에. 여보세요. 나 중정이야. 당신 이번에 신입사원 누구 들어왔지? 네. 무슨 일 있나요? 저 빨갱이 새 자식이야. 그 하여튼 뭔 일 있으면은 너도 하여튼 너도 정신 차려야 돼. 간다요 너도. 알겠어? 아우 당연하죠. 저희 회사 뭐 시불에 뭐 진짜 반공 자세가 그냥 기강이 딱 잡혀있는 그런 기업인데 무슨 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러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냥 절단난 거야.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박정희라는 인물은 그 연좌제를 굉장히 본인이 피해를 봤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옛날에 실제로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세력 활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과장해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양반의 친형이 공산주의자였는데 박정희란 인물도 공산주의자였느냐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분분한 게 많아요. 근데 친형이 공산주의자였는데 박정희라는 인물의 친형이 경찰한테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친형이 갑자기 공산주의자란 이유만으로 죽어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남조선 노동당 활동을 해. 박정희라는 인물이 젊을 때.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던가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했던 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좀 의견이 분분해요. 생애를 보면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박정희라는 인물이 군대에서 숙청당한 적이 있어. 무기징역 받고 나중 가서 10년으로 감형받아가지고 이제 좀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좀 이 연좌제의 어떤 폐해를 본인이 이제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본인이 정권 잡고는 연좌제를 잘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연좌제를 본인이 겪었으면 본인은 연좌제를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연좌제를 활용한 거죠. 연좌제를 이제 중앙정보부가 1967년에 연좌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연좌제를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이렇게 많이 풀어줬어 하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중앙정보부가 67년도에 5166명을 연좌제에서 풀어줬다라고 발표를 대놓고 했습니다. 중정이.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연좌제에 해당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풀어준 것도 아니란 말이야 저게. 자, 그러다가 이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섭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중앙정보부장도 했었던 김재규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을 하죠.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요. 그리고 1980년에 헌법이 개정됩니다. 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좌제를 폐지하는 거죠. 헌법 13조 3항입니다. 연좌제가 드디어 이제 확실하게 헌법에서 폐지되는 겁니다. 헌법 안에 저 조항을 아예 넣어버리니까 사실상 연좌제는 사라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 법 이렇게 추가돼가지고 연좌제가 해결이 됐어도 사실상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말만 그런 거예요. 말만. 안기부가 와가지고 뭐 얘기 조금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동네방네 난리도 아닌 거야. 막 이미 저 법이 1980년에 사라졌어도 한동안 급격하게 빠르게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문화적으로 관념적으로 연좌제라는 게 머릿속에 다들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현재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이제 연좌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에 연좌제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65조입니다. 선거를 나간 정치인,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 선거에 나간 정치인의 선거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가 있으면 선거 범죄로서 그 선거 당선자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아니면 선거에 나간 그 후보자의 가족들까지 선거에서 이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해요.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은 자기 가족, 선거 관련 책임자, 직원들까지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를 다 해야만 정치인이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치인의 청렴에는 도움이 되겠는데, 작정하고 줄 타서 이제 막 다 헤쳐먹으려고 들어온 인간들이 문제 일으켜서 당선인까지 뭐 무효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선거 사무장을 뽑았어, 회계 책임자를 뽑았어. 근데 얘네가 작정하고 이번에 내가 선거 사무장하고 회계 책임자 되면 작정하고 내가 이 선거 나간 출마자 모르게 헤쳐먹을 거 다 헤쳐먹어야겠다, 막 그런 인간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당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선인인데도.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안 그래도요, 근데 이 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론 당선인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 한들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헌법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아니냐면서 헌재에 누가 소를 건 겁니다.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2005년에 위헌 아니다. 게다가 2005년이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헌법재판관들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진보 성향을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많았을 시절이에요. 근데도 전원일치로 위헌 아니다. 이 법이 계속 가야 된다라고 전원이 일치해서 얘기한 거죠. 계속 가야 된다고.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있어요. 일본의 공직선거법 251조의 2항을 보면은 선거 캠프의 총괄자, 출납 책임자, 회계 담당자죠. 후보자, 배우자, 가족 등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일본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볼까요? 중국도 있어요. 범죄자의 자녀, 친인척은 공안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 입대를 하기도 어려워요. 중국 공산당의 당간부 되는 것도 당연히 불리해요. 이런 게 중국도 있습니다. 연좌제가 실제로 지금 있는 거죠. 중국은 일반 민간인에 대해서도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이거는 대박이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 공안, 내가 중국의 경찰이 되려고 여러 가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근데 내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중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가 있거나 감옥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있으면은 A라는 인물의 자녀와 친척까지 싹 다 중국 공산당 당간부와 경찰이 되는 거 진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한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가 공고히 가길 원하니까 계속 감시 감독을 강력하게 하려고 해요. 니네 집안 자녀들 친척까지 다 관리해라. 니네가 알아서 좀 열심히 당간부로서의 명예를 지켜내고 본보기로 삼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일당 독재가 되는 만큼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공산당의 흠결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아까도 말했지만 있습니다. 여기는 연좌제가 생활이에요. 생활. 진짜 답도 없습니다. 진짜로. 자, 오늘 연좌제 편을 했는데요. 오늘 연좌제 편을 왜 했냐면 사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A랑 B가 결혼을 한 거예요. A가 욕을 먹고 있는데 B도 싸잡혀서 욕을 먹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요즘 연좌제 진짜 사라진 대한민국 맞아요?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은 2023년 현재 연좌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법은 없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의 대가리 속에는 연좌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연좌제가 있다라는 거의 증빙은 지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난 당연히 이래도 되고 이럴 권리가 있고 저 새끼는 욕을 처먹어도 되고 이런 게 대가리에 아주 데이터베이스로 아주 잘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글러 처먹은 거죠. 다른 나라 가가지고 A라는 사람이 잘못했는데 B랑 결혼했는데 B도 싸잡혀서 욕먹는다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얘기해봐야 한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과거에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종을 쳐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람이 더 이상 사회 진출을 못하게 완벽하게 막으려고 해요. 욕만 하는 거야. 과거에 너무 어린 나이에 본인이 불우했어. 예를 들어 성장 과정에서 비행을 하게 됐다고 치자고요. 1번 2번 3번 성장 과정이 불우했어. 비행 청소년이 됐어. 범죄를 저질러서 이제 끝인 거야.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도 제대로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욕만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대. 저 새끼는 절대로 이제 사회에 나오면 안 된대.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또다시 범죄자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2차적 3차적인 비용들이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방용품 많이 써가지고 물이 더러워졌어. 그럼 그 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사회가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비용이 전부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당연히 교화가 안 되면 답도 없죠. 교화가 안 되면 강력 엄벌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교화를 하려고 뭐 노력이나 합니까 사실? 교화가 되게끔 노력하는 사람 요즘 세상에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욕짓거리나 하지. 그냥 교화구 라리고 뭐 됐고 저 새끼는 그냥 과거에 저런 범죄 저런 짓거리 했으니까 그냥 나가 뒤져도 상관없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10대 때 비행 청소년으로 자란 A가 있는 거예요. 그 A가 자라는 환경 자체가 노답이었던 거야. 부모가 애를 아예 방관하고 거의 집구석 나가가지고 애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아동학대죠 사실상 그 방관도. 20대 되자마자 애가 이제 사고를 쳤어요. 그 사고를 치자마자 SNS랑 인스타 이용해서 존나 퍼뜨리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길목 다 차단하고 사고 치자마자 이제 너는 평생 사회생활 일도 못하게 해야 된다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오지게 하고. 자, 이제 한 3년 살다 나왔어요. 3년 살다 나오니까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중반 갈수록 애가 점점 흉악범죄 마약범죄까지 애가 그런 짓만 더더욱 발전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짓 아니면 돈 벌 수단이 없는 거예요. 얘도. 그거 막으려고 수많은 경찰력 더 동원하고 이러는 게 다 사회적 비용이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속은 좁아 터져서 온실 속에서 지들은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멀쩡하게 자기들은 자랐으니까 걔네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개판이 되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가는 정말로 개판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 인권을 왜 더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람 구실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만큼 개 거지같이 그 사람 대하면 그 사람 뭐 더 나가가지고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인권 얘기만 나오면 아주 개겁 물고 범죄자 새끼들 인권 왜 도대체 뭐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서 봐야 돼요. 간다요도 지인들 중에 뭐 여러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아니면은 자기의 인맥은 깨끗해야 된다, 어떤 선민사상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나? 내 인맥은 하나부터 열까지 청렴결백하고 무결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뭐 좀 그래야 된다, 그런 인간들은 단 1의 인맥도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걸러내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간다요는 공부를 잘한 친구도 있고 공부를 못한 친구도 있고 다양한 직업군의 친구도 있고 정말 옛날에 조직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좀 주변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러면 저도 좀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나까지 이 사람을 쌩까버리면 더 이상 어떤 사회적인 어떤 조언을 해줄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절대로 쌩 못 갑니다. 나조차도 그 얘기 안 하면은 저 답도 없어요 진짜. 이 양반들이 지금 과거에 그런 게 있었으면 이제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게끔 도와줘야지, 조언조차도 아무도 안 해주고 그냥 다 쌩까버리고 멀리 그냥 거리만 두면은 답도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더 어긋나게 방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쵸? 멀쩡한 사람들도 실수를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원래도 어릴 때부터 실수를 반복하고 범죄를 일으키고 그러던 사람들이 계속 범죄 일으킬 수도 있고, 선을 넘으면 계속 들어가야죠 뭐.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교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좀 그런 게 좀 마인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023년에도 연좌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더 우리가 좀 넓게 보고, 뭐 간다요가 엄청난 뭐 테레사 수녀 뭐 프란치스코 교황 마냥 뭐 그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인물들이 있고 다양한 인생사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인생사를 그냥 딱 썰어가지고 그냥 이제 글러먹었다 쟤는 뭐 잃어버리면은 답도 없거든요 진짜로. 여러 가지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동반자 좋게 차근나 간다요 후원자 왕가 허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치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컷 퀀타스틱 마티아스 리 병우리 인문학연대기.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